네, 안녕하세요. 예, 시간이 되었으므로 방송을 시작할게요. 예, 오늘은 마치 우리가 공부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상담이 있어서 그 상담 사례를 이 시간에 한번 그 상담 사례를 영상으로 제작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같이 제작을 해보고 또 이 제작이 끝나면 방송을 일단 중단했다가 다시 개설할 거니까 그때 여러분들 다시 들어오세요. 예. 이제 우리가 명의 상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돼요. 예측 상담과 지나간 일을 우리가 맞춰보는 것. 그러니까 과연 어떠한 그 원인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를 그렇게 데이터를 삼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우리 책의 그 72명의 사주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예측 상담을 하는 것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이 영상은 예측 상담이 아닌 지나온 일을 우리가 한번 복기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먼저 오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을 보면 주로 된 내용이 뭐냐면, 이제 우리 회원인데요. 24년 12월에 입사시험을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25년 1월 달부터 바로 교육을 받고 7월 달까지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교육을 받고 이제 7월 달까지 계약직으로, 다시 7월에 계약직으로 교육 6개월 받고, 그 다음에 계약직으로 계약을 했다가 25년 9월 달 이달에 이 정직원으로 발령이 났는데, 이게 동기들도 있고 윗기수들도 있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다 제끼고 정직원으로 발령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회원께서 이런 일이 있었다 하고 나한테 자랑하는 거죠. 그것도 나한테 감사하다는 이야기, 내가 두고 보라, 아이가 잘 풀릴 거니까 두고 보라, 뭐 그런 멘트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대답으로 정직원 된 소식을 알려왔어요. 그래서 어떤 운이면 이렇게 정직원이 되는지, 그것을 우리 YQ 수치로 뽑아가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잠깐 체인징을 좀 하고요. 자, 이제 오늘은 자료를 안 쓰고 이렇게 보드에서 판서를 해가면서 한번 해볼게요. 잠깐만요. 이 사람의 사주를 한번 사주체를 또 볼게요. 신묘병자 을미 신사고 여성이에요. 나이는 제가 밝히지 않을게요. 뭐 우리가 사주를 보면 얘가 곤명 돈명 하면서 한자말로 이렇게 사주를 갖다가 채를 뜨는데, 우리 이 YQ에서는 한자 안 써요. 여기는 한자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고 여기는 명의 공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의미가 통하는 것이 중요하지 한자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성 사주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 사주를 일단 첫 번째 신학신강을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면 신학신강을 판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그러려면은 지장간이 필요해요. 지금 우리 또 어제 저번에 계속 걸쳐서 지장간을 공부했어요. 그 지장간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오늘 실전을 보시는 거예요. 여기 묘 속에는 가불이 지장간이 있다고 했어요. 갑을. 자 속에는 임계가 있어요. 미 속에는 정을기가 있어요. 사 속에는 무경병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장간 공부할 때 을은, 묘는 갑을 타고 오른다, 등락해갑이다 한다.
뭐 임계, 여기는 호수가 많은 지역에는 안개가 많다. 정을기, 아, 을목이 그 휴식기에 들어간다. 무경병, 아, 이 경이 지금 해품문 달이다. 날씨가 4월에 더워지니까 찬기를 가슴에 품고 있다. 우리가 이런 공부를 했는데 이것을 이제 묵상이다. 뭐 그 올별 특성이다.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거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 공부는 좀 이따가 다음 시간쯤 나와요.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우선 지장간이 어떻게 신약신강에 활용되는지 그걸부터 우리가 풀기로 하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 병을 보세요. 병을 보면 이렇게 하나, 둘, 셋 옆에 기둥하고 뿌리를 갖게 돼요. 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세 개, 연, 월, 일 이렇게 세 개를 갖게 돼요. 그럼 뭐 연은 당연하겠죠. 연, 오라고 갖게 되죠. 근데 그럼 두 개밖에 없잖아요. 세 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회국이라는 거 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기둥까지 이렇게 그 뿌리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신도 마찬가지겠죠. 이거 시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고 나머지 하나는 연주를 보게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지장간을 볼 때 제일 처음에 올지에서 시간으로 나간 것을 먼저 보는 게 실수를 적게 해요. 왜냐하면 올지에서 시간으로 나가는 것은 이것을 사주명리학에서 무정하다 그래요. 예, 건너뛰잖아요. 근데 이 서평명리학의 그 철학은 이걸 투관으로 봐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거 뿌리가 이렇게 있다. 이것은 이 뿌리를 내렸다. 그래서 통곤이라고 그러는데 지지에서 이렇게 천간으로 나간 것은 투출이라 그래요. 투출. 자, 투출을 보겠습니다. 신이 여기가 없네요. 그럼 이거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부터 보게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로쓰기 한 지가 일제 강점기 때부터 선교사들이 성경을 이렇게 처음에는 세로 쓰기로 이렇게 번역을 했다 그래요. 그 존 노스 목사님 같은 사람. 뭐 그러는데 이제 점점 가로쓰기로 우리가 바꿔져요. 예를 들어서 일제 시하에 원래 우리 그 조선 우리 전통적인 그 회계 장부는 이렇게 세로로 써졌다 그래요. 근데 일본에 의해서 가로쓰기로 바꿔져서 지금은 모든 그 북이나 장부를 가로쓰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도 되고 아무데나 해도 되지만 그냥 시간을 갔으니까 시지에서부터 투출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할 거예요. 이거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자, 그러면 신은 신묘의 가벌은 신의 뿌리가 아니네요. 그러면 노 없어요. 그러면 자의 임계도 신의 뿌리가 아니네요. 신을 생하거나 같으면 뿌리가 돼요. 노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돌아서 여기로 오니까 경이 같은 글자가 있네요. 같은 글자. 그 다음에 병은 병신 합으로 같은 글자가 돼요. 그 두 개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병을 볼게요. 이제 병은 이렇게 보면 돼요. 병, 목생어 생하는 것이 두 개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생하는 것이 없네요. 같은 것도 없네요. 이쪽에 오니까 정병 같은 글자가 하나 있네요. 목생화 생하는 글자가 하나 있네요. 그래서 네 개가 있어요. 그 다음 을을 보니까 이제 을을 이렇게 세 군데를 보는 거예요. 수생목 두 개가 있네요. 여기 오니까 같은 글자가 하나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 오니까 을하고 경은 합이에요. 이건 여러분 나중에 공부해서 외우면 돼요. 생하고 같은 것은 알겠는데 합하는 것은 아직 공부를 안 해서 모를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4개예요. 그 다음에 경병 없어요. 그 다음에 신을 볼게요.
신은 여기 기토가 토생금인데 미토는 비생금토라 그래요. 우리 저 소설 꾸미기 토 쓰는 법에 이건 나와 있으니까 어떤 토는 금을 생하고 어떤 토는 금을 못 생하는지 거기서 공부하기 바래요. 그래서 여기 기는 열토이기 때문에 금을 생하지 못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병이 병신합으로 합되는 글자가 하나 있네요. 그 다음에 경 같은 글자가 하나 있네요. 그러면 이 뿌리가 2개, 4개, 4개, 2개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왕색값을 정해야 돼요. 이 왕색값을 정하는 것은 그 공식과 풀이 제7마리예요. 공식과 풀이 반감기호와 반감법칙에가 이게 나와 있어요. 미월이 여름이니까 여름에는 화하고 토는 80이 돼요. 그럼 병이 얘가 80이 된다 그 말이에요. 곱하기 85면 84, 32가 돼요. 그러죠? 그 다음에 을은 반대니까 40이에요. 제일 약해요. 미안해, 잘못했어. 미월이니까 여기는 60이 돼요. 상세에 해당이 되니까 60. 그럼 6, 4, 24. 그 다음에 이 사도 60이 돼요. 이거는 지금 이렇게만 넘어가세요. 여러분들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6이 12. 여기도 6이 12. 그래서 여기서 뭐를 봐야 되냐면은 인입과 인출을 봐야 돼요. 이 병은 일간은 항상 인입이에요. 근데 여기서 병신이 합의돼서 신이 원래는 인출인데 이렇게 인입하고 합의되면 인입이 돼요. 얘가 인입이 돼요. 인입. 그러면 여기 신은 여기는 신이 합돼서 인입이지만 여기는 합이 안 되니까 인출이 돼요. 인출. 그러면 미는 을하고는 극하는 사이, 충하는 사이, 병하고는 생하는 사이니까 이쪽도 저쪽도 편을 못 드니까 이거는 입출상세가 돼요. 이렇게 쓰나요? 예. 입출상세가 돼요. 그러니까 을은 인출도 아니고 인입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인입을 모아보니까 440, 인출은 120. 그러면 이 사주는 신강할 때는 인출을 용신으로 써요. 우리 책에서는 이걸 용신이라는 말 대신에 상신이라고 써요. 이제 그 용신과 상신의 차이는 다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냥 이대로 그런다 하고 넘어가세요. 그러면 이게 상신이 돼요. 다른 책에서는 용신이에요. 그래서 이 120이라는 요 신이 수치가 높아지면은 호사가 일어나요. 원하는 것을 얻게 돼요. 이것을 다른 용어로 하게 되면 이러한 상황을 이제 용신을 써서 말하면은 이 신을 다른 말로 하면은 제격이라 하기도 하고 정제라고 돼요. 그러면 제용, 제격이 돼요. 이게 용신과 격국이라는 말이거든요. 이것도 지금은 잊어버리세요. 이제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이렇게 읽으십니다 하고 안내만 해드리지 다음에 공부하면 돼요. 이것을 갑순이라고 부르든 삼돌이라고 부르든 이게 상승하면 좋은 일이 생기기만 하면 되지. 뭐 이것을 꼭 제격이라고 부르고 정제격이라고 부르고 용신이라고 부르고 상신이라고 부르고 꼭 그래야 되는 이유가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영어를 못해도 세상 우리말로 통할 수 있고 또 영어를 잘해도 우리말로 통할 수 있고 그런 것처럼 그건 언어의 유의와 언어의 다양성의 차이지 꼭 이런 용어들을 다 알아야 사주를 푸는 건 아니에요. 우선 단순하게 그 사주 공부를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제 인출, 신이 올라가면 상승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 이거 외우세요. 자, 이걸 지울 거니까 이거는 여기서 메모를 해 놓고 갈게요. 이거는 제격이다.
그래서 이 신금이 상승하면 호사가 일어난다. 긍정이다. 우리 책에는 좋다 나쁘단 말을 안 쓰니까 신금이 상승하면 긍정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우리 책에서는 YQ1이라 그래요. YQ1. 그러면 이제 IQ3를 이제 보면은 IQ3는 행운을 갖다가 IQ3라 그러니까 IQ1을 뽑아서 이제 이 어떤 신이 상승을 하는 건지 병이 상승을 하는 건지에 따라서 이 사주가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고, 다른 말로 하면 좋다 나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책에서는 좋다 나쁘단 말 안 써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정리하고 지우겠습니다. 우리가 지장간 공부를 하는 것은 우리 YQ에서는 이렇게 뿌리를 산출하기 위해서 지장간을 뽑고 활용을 한다. 그러니까 지장간을 여기까지만 공부하면 돼요. 인월은 바람이 차니까 병화가 있어야 된다. 그것은 다음에 이제 조를 공부할 때, 기법을 공부할 때 필요한 일이지, 일단 지장간을 공부해서 IQ에다가 활용을 하려면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생하는 뿌리, 같은 뿌리를 찾아서, 합의 뿌리 찾아서 이렇게 수치를 통해서 신약신강을 이렇게 나타낸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제격이고 제가 상승하면 긍정이고 이게 YQ1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끝난 거니까 지우겠어요. 이것도 지워버려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영상을 돌려볼 수 있기 때문에 판서하는 화면이 깨끗하라고 내가 지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잠깐만요. 이 사람이 지금 정유대운을 봐요. 그 다음에 지금 올해가 을사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운을 볼 적에는 꼭 대운을 보고 세운을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착각하면 안 돼요. 대부분 명리책들은 대운은 크고 세운은 적은 운이다 이렇게들 표현하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야. 그런 사주 보면은 사주 안 풀려요. 보세요. 우리가 세운은 적은 운이 아니라 책략에 나오는 2025년이 을사년이에요. 이거는 지구의 시간, 우주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맞죠? 대운은 어디서 나왔어요? 요 얼주에서 나왔어요. 여자 사주가 연간이 음간이면 순행을 해요. 그래서 갑을 병정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 대운이 병정 무기 경신 임계로 돌아가요. 잠깐만요. 그래서 어쨌든 이 정유라는 대운은 이 월지에서부터 출발해서 나온 대운이에요. 이 사주 안에서 나온 대운이에요. 어차피 이제 이 육식갑자로 보면 사주 팔자 전체가 이제 우주의 책력이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일단 보면 정유 대운이라는 것은 10년 운이라는 것은 이 사주체에서 나왔어요. 우리가 큰 대자 쓰니까 대운이 아니에요. 그냥 10년 운이에요. 그것도 자기 운이에요. 근데 을사는 우주의 시간이에요. 올해 25년도에 태어나거나 25년을 활용하는 사람들은 모든 지구의 인구가 을사를 써요. 정유하고 을사하고는 성격이 전혀 다른데, 이거는 10년 운이 뿐인데 대운이라고 생각하고 크게 생각하고, 또 을사는 적은 운이라고 세운이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발상을 전환해야 돼요. 그리고
또 여기서 여러분들이 대우는 지지를 중요하게 보고 천간은 참고한다. 세우는 천간을 중요하게 보고 지지를 참고한다. 참고한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쓰겠다는 말이에요? 명리를 꿰어놔도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이런 것은 그렇다 하고 넘어가야 돼요. 다음에 여러분들이 고수가 되면 자연히 알 일인데 처음에 명리를 접하면서부터 이런 계통 이런 정도는 알고 넘어가야 나중에 혼돈이 안 나와서 잠깐 안내한 정도지 이건 공부라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정유 대운과 여기는 잠깐만요. 내가 눈이 안 좋아서 이렇게 초점을 잘 못 맞춰서 미안해요. 이 정유대운에 정하고 유라는 글자가 신을 만나면 이 우리 IQ에서 지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산출 안 해요. 왜냐면은 이 사주의 사주의 뭐라 그럴까 본 바탕을 그 속성을 이야기하다 보면 지지는 아마추어예요. 지지가 천간으로 이렇게 투출을 해야 밥값을 해요. 프로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지에 재가 있으면은 지지의 재는 마음에 품은 해품은 달에 불과하지 재가 아니에요. 천간에 재가 있든지 관이 있어서 재생관을 해야 이것이 비로소 재주를 갖다가 돈으로 연결을 하지. 만약에 천간에 투출한 것이 없으면 그거는 재주일 뿐이 재능일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묘 있잖아요. 여기 묘는 지지에서 이 묘는 쉽게 말해 인수인데 이 인수는 병을 지금 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묘는 병을 통해서 자기 얼굴을 드러내지 묘가 그 자기 얼굴을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이건 호주머니 속에 낭중지추하고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반 사람들은 우리가 그 사주를 풀 때 여기 말이 너무 길어지네요. 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본론이 아니니까. 금이 지금 사주가 하나, 둘, 금 두 개, 목이 하나, 둘, 목 두 개, 그 다음에 병, 화가 하나, 둘, 두 개, 수 하나, 토 하나. 이렇게 사주를 푼다고 우리 저 온각만세력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마추어들이 동네 사랑방에 앉아서 뭐 신변 잡기 그냥 수다 떨 때 하는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만약에 여기 목하고 여기 목하고는 값어치가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목 두 개를 목이 두 개다 할 수 있어요? 얼굴이 다르는데 얼굴이 나타나는 게 다른데. 그리고 또 금이 두 개면 뭐하고 화가 수가 하나면 뭐예요? 우리 상신 봤잖아요. 방금 상신. 이것을 종합하니까 신이 용신이나 상신이 된다 그랬잖아요. 이 글자들을 종합하니까. 근데 여기서 한두 글자 골라가지고 이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나하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공부 안 해도 돼요. 내가 이런 거 시험에 내지도 않을 거예요. 자, 이건 여담으로 넘어갑니다.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지는 그래서 산출 안 하는데 이 IQ4에서 뭐 숙이나 뭐 특별하게 어떠한 성격의 오행을 또 학술적으로나 이거 수치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IQ4를 써서 산출을 해요.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IQ3예요. 우리 책으로 보면 IQ3예요. 우리 책에서 쓰는 용어는 다른 책에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어디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고유명사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갑니다. 그러면 정하고 신하고 만나니까 신정충이니까 마이너스가 미안해. 초점을 못 맞춰서 그래요. 신하고 정하고 만나니까 마이너스가 3개. 유하고 신하고 만나니까 플러스가 2개. 플러스가 2개. 그러면 정하고 병하고 만나니까 정점 같은 오행이니까 플러스 3개. 음량이 다르면 3개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유하고 병을 만나면 이 유는 천간에서 신이에요.
그러니까 병신합이 돼서 얘가 플러스가 3개가 돼요. 이거는 형충파의 합공부하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을은 목수행화하니까 허해져 버리네요. 근데 같은 오행이니까 마이너스 2개. 유하고 을하고 만나니까 을신충이 돼서 마이너스 3개. 그 다음에 정하고 신하고 만나니까 마이너스 3개. 또 미안해요. 마이너스 3개. 유하고 신하고 만나니까 유하고 신은 같다 그랬어요. 얘가 천간에서는 유가 신이 되니까 그럼 플러스 2개. 그러면은 여기 을사년을 우선 놔두고 잠깐만요. 같이 해도 되겠네요. 자, 을하고 신하고 만나니까 마이너스가 3개, 사하고 신하고 만나니까 사는 병이에요. 그럼 병신합이 되니까 더 3, 을병 만나니까 더 3, 사병 만나니까 더 2. 나는 플러스를 더 2, 3, 2개, 3개 이렇게 하고 마이너스를 이렇게 줄여서 이야기해요. 여러분도 뭐 편할 대로 하세요. 을 만나니까 더 2, 을사 만나니까 마 3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 다시 을신 만나니까 마 3, 사 병신 만나니까 플러스 더 3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돼요. 여기는 뭐예요? 이거 마이너스 1이네요. 여기는 이 쭉 계산하면 돼요. 여기 계산하면은 이거 이렇게 많이 났어요. 오케이. 플러스 11이네요. 그러면 여기는 자면은 마이너스 6. 여기는 없고 마이너스 1. 정유을사가 만나서 결과가 마이너스 1, 플러스 1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YQ에서 Q자가 뭔 말이냐면 퀀티피케이션이에요. 수치화한다, 계량화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 수치를 이제 수치로 만들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왕상세사 왕세값을 정해야 되는데 이 신은 왕세값이 60이라고 그랬어요. 방금 그 신학신강 판단할 때 공부한 그 왕세값하고 같아요. 그것은 그 제1권 공식값 풀이 반감기호, 반감의 법칙에 이 내용이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병이니까 미월이니까 80이니까 880이네요. 여기는 6이니까 마이너스 6이 맞나요? 그러면 66, 36이네요. 마이너스. 을은 왕세값이 60이니까. 그러면 신은 요 마이너스 60이네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 책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안 돼 있고 자료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수치를 여기서 바로 나왔어요. 신정 그러니까 그 마3이면 마 180 유신신 그러면은 플러스 유신신 플러스 620이 120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니까 이거 마이너스 60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책에서 자료는 이렇게 했는데 이제 책을 낼 적에는 이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 사용할 때는 이렇게 사용하는 게 아마 편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편한 사람은 이렇게 사용을 하고 이게 더 편한 사람은 이렇게 하면 돼요. 각자 취향이에요. 나머지도 이렇게 해요. 우리 책에는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해요. 180하고 120하고 합산하니까 요 마이너스 60이 1에서 나왔다 그 말이에요. 이 내용이나 같다 그 말이에요. 자, 이건 지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이 사주의 상신이 제 신금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신금이 올라가야 돼요. 요 신금은 병에 포섭돼 가지고 인출이 아니고 인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상승을 해야 되는데 하강을 했네요. 그러면 안 좋은 일이 일어나나요? 지금 이익기수들을 제쳐버리고 지금 정지군이 됐는데 안 맞잖아요. 그죠? 그 안 맞는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 상신이 다른 책의 말로 용신이 이렇게 내려가면 반대 인입이 상승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종으로 변해버려요. 여러분들 사주에서 종격 무진장하게 들었던 그 종격이에요. 그러면 이 사주에서 이것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우리 책에서는 종왕격처럼이라고 해요. 옹국에서 병격이 되는 것을 종왕격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행운에서 병격이 되면 처럼이란 말을 붙여서 구별을 해요. 왜냐하면 약간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큰 굴격부터 공부하게 해요. 이게 종왕격처럼 변해버렸어요. 그러면 종왕격처럼 변하면은 수기가 상승하든지 하강하든지 그런 조건이 있어야 돼요. 네, 이것은 좀 어려우니까 듣고만 마세요. 이거 이제 제1권 공식과 풀이의 병격이란 그 카테고리에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다른 것은 혼자 공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 병격은 혼자 공부하기가 좀 난해할 거예요. 어쨌든 공부할 시간은 있어요. 내가 어떻게든지, 이 병격만 강의를 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사주를 풀면서 핵심을 이렇게 알려드릴 수도 있으니까, 모든 것을 한꺼번에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나누어서 하게요. 그러면 이 종왕격처럼 되면 모든 종격은 수기가 중요해요. 수기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종격이라는 것은 항아리에 물이, 저수지에 물이 가득 찼다 그 말이에요. 그럼 가득 찬 물은 이렇게 넘쳐 흘러야 돼요. 그러면 댐이 보가 터져버리잖아요. 이것을 수기를 다른 말로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냄비나 주전자를 끓이게 되면 뚜껑에가 공기 배출구가 있어요. 그게 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전자가 폭발해 버리잖아요. 전기기관이 대표적으로 이 수기를 활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기기관, 석탄으로 물을 끓이면은 이 공기 배출로로 나오는 그 전기를 이용해서 동력을 얻잖아요. 그렇게 해서 열차가 되면 전기기관차고, 아니면은 여러분 경복궁에 제일 처음에 전기가 들어올 때 경해루 연못 물을 활용을 해서 그러니까 터빈을 돌리고, 터빈을 전기기관으로 돌리는데, 그 전기기관의 냉각수를 경복궁 물을 썼대잖아요. 근데 저녁에 불이 밝으니까 도깨비 불이다, 세상에 이런 불이 어딨나. 그때 이제 우리 조선 사람들은 전기를 전혀 못 봤을 때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전기가 에디슨이 발견한 100열구인데, 그때는 10초? 아니면 30와트? 우리는 와트를 촉이라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 LED 등이나 이런 거 보세요. 빛잔치 루미에나리 같은 이런 거 보세요. 얼마나 화려한가.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은 그 에디슨의 100열구만 봐도 눈이 부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주 요사스럽게 봤어요. 그리고 이 전기기관을 돌리면서 냉각수를 쓰니까 잉어들이 다 죽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세상이 망할 징조다. 그때 그랬대요. 어쨌든 수기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전기의 힘을 그러니까 남아도는 밖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유수될 수밖에 없는 그 힘을 활용을 해서 동력을 얻는 게 전기기관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 수기 종왕격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모든 종격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종격은 수기가 꼭 있어야 돼요. 근데 다른 책에서는 종격은 이야기해도 수기를 말하는 책은 거의 없어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종격과 수기를 두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저수지나 댐에 물이 차면 어쩐다? 넘쳐 흐르는 배수구가 있어요. 여러분, 수안강 댐도 그렇고 팔당 댐도 그렇고, 이제 특별히 방류를 위해서 수문을 열지 않는 한 항상 넘치면 흐르게끔 댐 설계가 돼 있어요. 그리고 전기기관으로 설명을 했어요.
왜냐하면 증기가 끓으면 증기 배출구가 있어야 폭발하지 않잖아요. 그게 숙이라는 거예요. 숙이. 그래서 종격은 가득 찼다. 그래서 통풍구가 꼭 있어야 된다. 그게 숙이에요. 그러면 병이 심각한데 종격이 됐어요. 종격이. 그러면 이 수기가 뭐가 되냐면 화생토, 미가 수기가 돼요. 이게 수기가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종격 공부를 왜 하셔야 되냐면 우리 책에도 적어져 있는데 이 모든 사주의 75% 이상 78%가 중격이 돼요. 병격 돼버려요. 이렇게 십전격 병격 안 되고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순진하게 풀어지는 사주는 30%대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격을 모르면 사주 반틈 이상을 못 푸는 거예요. 근데 우리 책은 종격을 너무 깊게 처음에는 깊게 안 다뤘는데 안 다루면 사주가 안 풀려서 할 수 없이 다시 첨가하고 하다가 좀 깊어졌어요. 자, 이제 수기까지 설명을 했으니까 이건 또 수기는 따로 또 공부를 더 해야지. 이 정도 갖고 수기 맛보기 갖고 수기를 다 공부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 미토 있잖아요. 잠깐만요. 수기 값을 빼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빼면 돼요. 야, 지저분하니까 이거는 지울게요. 우리가 여기서 뽑을 때는 천간이 주도를 했어요. 그래서 유는 신이 되고 사는 병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는 미가 주도를 해요. 약간 온국에 미가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 정은 천간에서 오잖아요. 여기 을은 천간에서 묘잖아요. 이렇게만 하면 돼요. 그러면 오미가 만나니까 오미가 만나니까 더 3. 그 다음에 유미가 만나니까 토생금이에요. 이렇게 간 게 아니에요. 허예요. 토생금. 그러니까 마이너스 토생금 마이. 그 다음 묘미가 만나니까 해묘미, 묘미합. 그래서 얘가 더 2. 그 다음에 어디 만났나? 이거 다시요. 먼저 정유하고 미하고 만나는 것부터 할게요. 여기 라인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미가 만났으니까 더 3 토생금 마이. 그 다음 미가 묘를 만나니까 묘미 더 2. 미가 사를 만나니까 3이 더 1. 그래서 전적을 계산하니까 플러스 4가 됐어요. 그럼 여기는 왕색값이 80이니까 84 30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주는 수기가 낮아지면은 호사가 생겨요. 왜 그러냐면 이 정도부터는 여러분들 말해도 모르지만 과정이니까 설명하고 다음 기회에 또 공부하도록 해요. 이 미월의 병화는 미월은 덥잖아요. 그러니까 조우로 봐서 임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임수가 없고 자수가 대신 있어요. 이럴 때는 이제 조우 미비라고 그래요. 어쨌든 없으면은 미가 상승해야 좋은데 약하게라도 있으니까 이 병보다는 이 미가 적게 상승만 하면은 호사가 와요. 자, 보시죠. 플러스 880, 얘가 플러스 820이에요. 여기서 60을 차감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병이 플러스 820 상승할 때 820 알로만 따라오면 돼요. 수기가. 만약에 이 자가 없었다면 880 이상으로 그 수기가 와야 그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관계 때문에 원하는 것을 얻었다. 그런 뜻이 돼요. 약간 설명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종격을 보려면 좀 머리 아파요. 번거로워요. 그렇지만 이렇게 사주를 보면은 일률적이잖아요. 근데 소설로 보면은 여기서 하나 예를 들어 드릴까요?
우리 이렇게 IQ로 사주를 안 보고 여태까지 사주를 봐왔던 패턴대로 사주를 보면 이 사주는 묘유충이 왔어요. 그러면 월지, 일지, 시지 중에 충이 하나 들면 여기 이동수가 오잖아요. 이동수가 오기는 왔네요. 정식으로 발령받았으니까. 그래,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일리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이랬다 저랬다 해요. 보세요. 여기 사 있네요. 사유는 합이네요. 그러면 유만 모유충이면 이 정하고 올 사는 놀아야 되나요? 이 기운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글자 한 글자씩 대비해서 공부하는 법을 위천리식 학습법이라고 그래요. 위천리가 청나라 말 중화민국 초에 근대에 이르러서 설하구 선생과 원수산 이런 사람들과 함께 명리학의 한 획을 그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은 책 중에 팔자제외라는 것이 있어요. 팔자제외는 이렇게 내 천간에다가 내 지지를 마음대로 이 글자가 오면 이렇다, 이 글자가 오면 이렇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게 팔자제외예요. 근데 우리가 볼 적에 위철리 선생의 그런 학습법은 참 칭송할 만해요. 그렇지만 이분도 난강망에서 그런 영감을 얻은 것 같아요. 난강망을 보면 예를 들어서 지지가 목국을 이룬다, 수국을 이룬다, 무슨 글자가 온다 그러면은 이로 공명을 한다, 과갑을 한다, 아니면은 과갑을 하지만 한사의 선비다, 이런 경우의 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과 지금 이렇게 글자 한두 글자를 대비하는 것이 내 눈에는 유사해 보여요. 그래서 옛날에는 사주 이렇게 봤다, 그걸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이것이 묘유충이 왔더라도 묘가 충을 맞으니까 병이 종간격이 돼서, 원래 충을 맞으면은 우리가 합은 좋고 충은 나쁘다, 대부분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충 맞았는데 앞기수들 제끼고 정지곤 됐대잖아요. 그래서 여태까지 사주를 풀었던 것과 지금 우리 IQ를 가지고 푸는 법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IQ를 검증해 보세요. 내가 지금 IQ를 맞습니다 하고 여러분들 써보십시오 하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검증해 주세요. 과연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적중도가 있고 얼마나 활용성이 높은지. 이제 이것은 이제 앞에 설명했지만 묘유충이 됐다 한들 이거는 마음속에서 분란이 일어난 거지 겉으로 드러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는 있겠죠. 목수행화인데 마음속에서 조마조마 하다가 종안개처럼 되어가지고 정지곤이 됐다. 그러니까 쉽게 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산란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설을 할 수 있어요. 그 해설하는 것을 우리가 대우는 지지를 중요시하고 청가는 참고한다. 그 참고한단 말이 이것을 이렇게 참고한다는 말이에요, 사실. 근데 어떤 명리책도 참고한다는 말을 나처럼 이렇게 해놓은 책은 없어요. 그래서 저도 방금 이 기법을 써먹었어요. 본인에게 아이고 얼마나 가슴이 저리고 취직 못하면 어쩔까, 정직 못하면 어쩔까, 얼마나 힘들었어요 하고 물어보니까 아이고 잠이 안 왔죠 그러는 거야. 이것을 그렇게 참고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을 참고한다고 해서 이 수치가 없으면 이 사주가 어떻게 해서 정직원이 됐는지 답이 안 나와요.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경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미안해요. 이 사주는 이 상신이 신금일 때는 34경계인이에요. 근데 종격이 되니까 23경계인 내지 평상인으로 한 단계 경지가 상승을 해요. 그래서 경지가 이렇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운이 좋은데 왜 로또가 안 맞죠? 로또를 감당할 운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34경계이냐면은
이렇게 상신이 천간에 있으면 12경계인에서 출발을 해요. 우리 책만 그래요. 12경계인에서 출발하니까 12경계 을신충이니까 한 단계 내려와서 귀인인데 또 여기서 을신충을 하네요. 그럼 23경계인 23경계인에서 또 신신 사신 토신 수생목성 이 자가 이렇다면은 조우거든요. 조우가 여기서 관인상생을 해서 병격이 아니죠. 자가 기능을 상실했어요. 수생목 목생화 해버리니까 이거는 통관이 안 되고 이거 그대로 있어야 돼요. 이 사주가. 그래서 여기서 결함이 생겨서 신금을 쓸 때는 경지가 34인데 이 종합격을 쓰게 되면 경지 올라가는 거 보세요. 이 수기가 월지에 있어요. 월지 일지에 수기 지지나 수기나 상신이 있으면 귀인에서 출발을 해요. 그럼 귀인에서 출발했네요. 근데 미를 토국수 하면서 미가 이렇게 허해지네요. 그래서 23경계인. 그 다음에 미월의 병은 그 수기가 임의해야 되는데 자가 있어요. 그래서 한 단계 낮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평상인이 되는 거예요. 평상인은 34경계인보다 항상 경지가 하나 높아요. 그러니까 이 사주를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사주예요. 보세요. 신이 있고 여기서 하나의 신은 인입이고 하나의 신은 임출이라고 하는 사주 없어요. 나는 이렇게 말하지만 웬만한 사주 풀면서 이런 말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을신충이 있으니까 이 사주는 쉽게 말해서 베려버리는 사주 한마디로. 삼위합이 있어서 지지가 합인데 이해가 충이면 충이 면해지기는 해요. 그래도 을신이 충이 있으면 사주가 초년에 고생을 해요. 근데 이렇게 YQ로 사주를 풀게 되면 그 사주가 달라져요. 보세요. 내가 이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내가 어렸을 때부터 본 사람인데 내가 계속 치아하고 격려할 때 근거 없이 립서비스 한 게 아니에요. 얘는 이렇게 병이 상승을 해서 종합격처럼 되면 평상인으로 34경계인보다 경지가 높아져요. 34경계인으로 얻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얻어요.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단우가 이렇게 병격이 오면은 이렇게 수기가 있고 이렇게 이런 결과를 얻는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 병격돼서 수기가 없는 사주가 태반이에요. 그런 사람은 절반의 성공. 쉽게 말해서 버벅거리잖아요. 통기구는 내가 지금 전기기관으로도 설명을 했고, 댐에 물이 넘치는 것으로도 소개했지만, 통기구 숨 쉴 수가 없는 것으로, 이것을 옛날 전통 명리학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우리가 물 내려가는 데를 수채통이라 한다고 그러대요. 나는 그 말 모르겠는데. 하수구에 물 나가는 거, 그걸 수채구라고 한다 하더라고요. 그것이 막히면 물이 못 빠지니까 물이 범람을 하죠. 그렇게도 설명을 했어요. 물이 범람하는 것을. 근데 이제 그거는 그렇다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병격만 되면은 좋은 거예요. 격이도 높아져요. 그러면 이 사주는 얘가 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이 올라가도 병하고 인입이 같고, 병이 올라가도 신하고 인입이 같고, 을은 입출상세니까 이편 저편도 안 되니까 신이 상승하면 신이 미안해요. 34경계인으로 좋고, 병이 상승하면 평상인으로 좋은 사주예요. 그래서 이 애가 좀 우여곡절을 겪기는 겪었어요. 그렇지만 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대학을 가서 편입을 하고 그 다음에 취직시험을 보고 이러한 과정들이 좀 고생도 많이 하고 준비도 많이 했지만 얘는 절대 쓰러지지 않는다. 얘는 절대 낙오하지 않는다. 얘는 절대 탑승하지 않는다. 아이 믿어주라. 내가 수차 이 사주를 보고 병격이 오면 더 좋은 것을 보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을신충이 있지만 을신충 물론 작용한 건 있어요. 어렸을 때 을신충이 작용을 해서 공부에 좀
그 좀 뭐라 어려움을 겪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그걸 극복해버린 거예요. 충 때문에 이 사주가 엉망이 된 게 아니라 삶이 엉망이 된 게 아니라 충을 극복을 해버렸어요. 이 사람이. 그 충을 극복하는 내용이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수치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주를 어떻게 풀 것인가, 내가 지금 미안해요. 처음에는 이 수치만 집중적으로 풀고 사주를 간략하게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설명 안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말을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어요. 그래도 미안해요. 지금 뭐 종합격처럼 수기 뭐 이런 말들은 그 공부 웬만큼 해갖고는 이해할 수가 없는 말들이거든요. 내가 이 사주를 좀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도 사실 좀 자괴감이 일어요. 아, 이렇게 어려운 설명을 왜 해야 되나? 응? 그렇지만 해야 돼요. 한 번 들어서는 모르지만 두 번, 세 번 들으면 알 수 있거든요. 두 번, 세 번 들어서 모르면 10번 들으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매번 반복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책에 변격이란 그 종이책 1권 공식과 풀이의 변격이라는 그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게 우리 책에 있는 사주 몇 프로가 변격이 온다는 걸 내가 간명의 원리에다가 적어놓고 있어요. 그거 봐보세요. 이거 포기하면 사주 20, 30%밖에 못 풀어요. 그래서 제가 사과드립니다. 이 어려운 말들을 이렇게 계속 하게 돼서.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 공동으로 노력해서 이거 극복하게 한두 번 해서 안 되면 서너 번 하고, 서너 번 해서 안 되면 10번 하고, 10번 해서 안 되면 100번 해서 우리가 이거 해버리면 되잖아요. 이거 못하면 사주가 안 풀리는데.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어쨌든 내가 주장만 한 것 같아서 미안한데 한번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도전해 보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영상은 끝내고 다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테니까 5분 후에 다시 들어오세요. 네, 감사합니다.